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11일 광양에서 2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2명은 모두 24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광야급에 사는 50대 여성과 20대 여성입니다. 25번과 26번 확진자는 출장검체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오후 4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확진자의 거주지에 대한 방역 조치를 마쳤고 직장과 이동 동선에 따른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확진자 이동 동선과 겹치는 시민 가운데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11일 저녁 잇따라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로컬푸드 원예 농협 직매장과 LF 아울렛 일부 매장에서 확진자와 머문 시간이 겹치고 마스크 착용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CCTV 확인 결과 대부분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켰지만 일부 코 위까지 확실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11일 하루 동안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11일 접수된 검체 75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광양 24번, 25번, 26번 확진자와 관련해 순천 지역 이동 동선을 파악 중이며 밀접 접촉 등 검사가 필요한 동선은 즉시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에서 1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순천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광주 517번 가족 A씨가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아 17번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인해 A씨의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신한은행발 확진자는 은행 직원 4명, 직원 가족 3명, 고객 1명 등 8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1차 지급 당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지 못한 예술인과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실제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 예술인입니다.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시군 문화예술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라남도가 도내 예술인들에게 2차로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라남도 정명섭 문화예술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문화예술과 정명섭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예술인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이번이 2번째 지원입니다.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연이나 전시 등 모든 활동이 멈춰버린 예술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술 활동 기반이 약화되고 생계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도지사님께서 예술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 예비비 6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사람 많은 곳들을 꺼리기도 하고 대면 공연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예술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이번 추가 지원도 그런 취지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지난 8월에 1차로 도내 예술인 392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9,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술 활동 증명이 필요한데 1차 지급 이후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2차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차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2차 지원금은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 중순에 우리 도에서 직접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급 신청은
시군 문화예술부서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에 있고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직장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라면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16일부터 27일까지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 신청 받는다고 하니까요. 신청 대상이라면 꼭 기억해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지원도 그렇고 전라남도가 도내 예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전라남도는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서 올해부터 전남문화재단에 예술인 복지 플랫폼을 설치해서 예술활동 증명 대행, 창작활동 지원, 각종 공모사업 대행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를 토대로 다양한 예술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A양 전남의 명예를 잇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도내 예술인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으시고 관심이 대단히 크십니다. 지금 어렵지만 예술인들께서 지혜와 역량으로 이겨내실 것으로 믿으며 우리 도와 함께 전남의 문화예술을 키워나가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사회활동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졌는데 복지 플랫폼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정명섭 문화예술과장이었습니다. 광양 백운산 어치계곡 생태탐방로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생태탐방로는 진상면 내회교부터 구시폭포까지 어치계곡 주변을 따라 1.25km를 연결한 데크길입니다. 백운산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태탐방로는 최대한 지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성됐습니다. 광양시는 탐방로를 따라 백운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가 연결돼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목포시가 지역 대표 축제인 항구축제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축제 운영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만큼 감염병에 대응하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 사례와 개선점을 살펴보고 야간 경관과 목포의 맛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올해 목포 항구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취소됐습니다. 해남군이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를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는 7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해남군의 출산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해남 군민광장 일원에서 진행되며 사진전 전시와 출산 정책 홍보 영상 제작 상영 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 앞해도 일대의 천사섬 수변공원 2곳이 완성됐습니다. 신안군은 앞해읍 대천리 일대에서 수변공원 준공식을 갖고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천사섬 수변공원은 가뭄이 찾아오면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주변에 나무와 산책로, 벤치가 조성돼 평소에는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초기 고려 청자 생산지인 해남군 화원면 청자요지에서 청자가마 최초로 불창시설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불창시설은 오름가마 내부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마 내부에 약 2.5m 간격으로 기둥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청자 가마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고급 비색 청자 구현에 쓰이던 당대 최첨단 기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자요지 유적지 내에서 길이 45m에 달하는 대형 진흙가마를 비롯해 중국 월주요의 비색 청자를 구현한 최고급 청자 파편 유물 수백여 점도 발굴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 60명을 채용합니다. 전남교육청은 2021년 장애청년 드림위크 사업을 통해 지역교육지원청과 공공도서관, 특수학교에서 청소 보조나 사서 보조, 장애 학생 활동 보조 등 직무를 수행한 근로자 60명을 공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이나 직무 훈련을 진행해 직무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높여줄 계획입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소미산을 원래 모습대로 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우 의원은 지난 2월 지역의 한 업체가 경관형 산립을 조성하기 위해 소미산 정상부에 동백나무 1헥타르를 심는다며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폭 3m, 길이 870m 규모의 작업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면적의 산림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미산을 원상 복구해야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도군이 올해 말까지를 지방세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지방세 체납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조치를,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10월에 부과한 지방세 265억 원 가운데 25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순천시가 대국민교육 정책 발굴을 위한 국민참여단은 오늘 17일까지 모집합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총괄하는 국민참여단은 오픈 채팅 투표를 통해 순천 지역의 교육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25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결과 발표를 통해 지역 교육 의제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다음 달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모은 국가 10대 교육 의제를 발표합니다. 고흥군이 중국 광저우 한품 유한공사와 고흥유자의 중국 식품 소재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고흥군은 유자 과피와 유자씨 등 부산물을 식품 소재 시장에 진출시킬 계획입니다. 또 2년 동안 5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중국 현지 프랜차이즈 시장에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저우 한품 유한공사는 수입 농수산물 등을 중국에 유통하는 식품 유통업체로 지난해 기준 고흥 유자차 40억 원어치를 수입해 중국 수출량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 한낮에는 17도로 활동하기에도 좋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모두 맑겠고 물결은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추웠다 따뜻했다 기온이 자주 변하면 비출혈, 코피가 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건조하면 비점막을 건조시키거나 혈관에 영향을 줘 코피가 더 잘 납니다. 실내 습도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양과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죠. 전국적으로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연일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은 이미 1.5단계가 시행 중인데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당분간 모임이나 외출 자제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키면서 안전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